안녕하세요. 오림패스 연구원 S입니다. 오늘은 특수교육 평가 단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특수교육 평가는 크게 6가지 단계로 이루어져 있는데 차례대로 선별, 진단, 적부성, 프로그램 계획 및 배치, 형성평가, 총괄평가입니다. 각각을 하나씩 살펴보면 먼저 선별은 스크리닝이라는 원어를 가지고 있는 특수교육 평가의 첫 단계인데요. 선별은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하기 때문에 아동 개개인에 대해서 아주 디테일하고 엄격하게 검사를 실시하는 그런 단계는 아닙니다. 그만큼 간단한 검사인데 그러다 보니 검사를 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고 많은 문항을 포함하지도 않을 거예요. 즉 선별은 경제성과 효율성을 강조한 간단한 검사들을 통해 다음 단계로 의뢰될 아동의 일부를 추려내는 것이다. 원어처럼 스크리닝 해내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정리해보면 선별검사는 더 심층적인 평가에 의뢰할 아동들을 선별해내는 것이고 이 때문에 평가의 경제성과 효율성이 강조됩니다. 따라서 아주 간단한 검사로 실시되어지고 시간은 10분에서 15분 정도로 짧게 소요되며 적은 문항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러한 검사를 실시하는 사람, 즉 검사자의 자격도 엄격하게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표준화된 규준참조검사가 주로 사용되는데 규준참조검사라는 것은 주로 준거참조검사와 비교가 되는 검사 유형이죠. 규준참조검사의 목적은 철저하게 상대적인 위치를 비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앞에 붙은 표준화된이라는 말의 뜻은 철저하게 구조화되어져 있다라는 뜻이죠. 이때 구조화되어져야 하는 부분은 검사의 구성 요소, 검사를 실시하는 방법뿐만 아니라 채점 방법과 결과를 해석하는 방법들까지 모든 것을 포함해야 합니다. 이렇게 구조를 짜놓는 데는 이유가 있을 텐데요. 말 그대로 평가이니까 아주 공평하게 실시되어져서 공평하게 비교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즉 선별 단계는 표준화된 규준 참조 검사를 통해서 전체 검사 대상자 중에 하위 몇 %를 추려서 진단평가에 의뢰하는 단계라고 보면 됩니다. 이 검사를 통해 이 아동은 더 심층적인 평가에 의뢰되지 않아도 되겠다. 근데 이 아동은 더 심층적인 평가, 즉 다음 단계인 진단평가에서 보다 심층적인 검사를 받아봐야겠다. 이러한 식으로 나눠지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선별검사의 성격상 그 결과에 있어 오류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에요. 우리는 시험의 출제 포인트인 이 오류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오류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표인데요. 선별검사의 대상은 그 집단의 전체가 된다고 하였죠. 그 전체 구성원을 크게 둘로 나눠보면 실제로 특수교육이 필요한 아동이 있을 것이고 특수교육이 필요하지 않은 아동이 있을 거예요. 이런 두 부류의 아동을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해서 그 결과가 나올 것인데 결과적으로 진단평가에 의뢰되는 아동이 있을 것이고 진단평가에 의뢰되지 않는 아동이 있겠죠. 먼저 실제적으로 특수교육적 지원이 필요한 아동인데 검사의 결과 진단평가로 의뢰가 된다면 이 검사 결과는 적합한 것이겠죠. 즉 선별검사가 제대로 역할을 한 것이죠. 또 실제적으로 특수교육적 지원이 필요하지 않은 아동이 검사의 결과 진단평가로 의뢰되지 않았다면 이 또한 정확한 결과, 즉 선별검사가 정확히 구분을 해낸 것이에요. 자, 그런데 나머지는 어떨까요? 이 나머지는 선별 과정에서 실패한 거예요. 즉 선별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예로는 실제적으로 특수교육적 지원이 필요한 아동이었는데 선별 검사를 실시한 결과 진단평가에 의뢰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적합한 결과가 아닐 것이고 선별검사의 오류라고 할 수 있겠죠. 특수교육적 지원이 필요하지 않은데 진단평가에 의뢰된 경우도 마찬가지로 오류의 한 유형이에요. 자, 그런데 이 두 가지의 오류를 또 좀 더 세부적으로 구분해서 살펴보면 오류는 오류인데 그나마 조금 더 긍정적인 오류,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좀 더 심각한 오류,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먼저 생각해봤을 때 이 두 가지 오류 중 더 심각한 오류, 치명적인 오류는 어떤 것일까요? 그렇죠. 특수교육이 실제로 필요한데 다음 단계로 의뢰되지 않은 오류. 이것이 훨씬 더 심각하고 치명적인 오류일 거예요. 이 오류를 위음이라고 하고 특수교육이 실제 필요하지 않지만 다음 단계로 의뢰가 된 것은 그나마 다행인, 그나마 덜 심각한 오류인 위양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 각각의 명칭을 아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그 오류가 어떨 때 발생하는 오류인지, 그리고 그 오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무엇인지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우선 위양은 특수교육이 필요하지 않은데 진단평가로 의뢰된 경우를 의미하는 오류라고 하였고, 이 오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선별검사의 결과 더 엄격한 검사인 진단평가에 의뢰됨으로써 비용이 발생하게 될 것이고 그 과정에서 해당 아동이나 그 가족에게 주어지는 부담감, 불안감의 문제도 있을 거예요. 이에 반해 위음은 실제적으로 특수교육이 필요한데 진단평가에 의뢰되지 않은 오류라고 하였죠. 이 말은 그 아동은 다음 단계로 진행이 안 된다는 거예요. 진단평가를 거쳐서 적부성 평가도 하고 프로그램 계획 및 배치도 하고 그래야 할 아동인데 선별검사의 오류로 인해 그 다음 단계로의 진행이 아예 안 된다는 거죠. 즉 이 아동은 조기에 필요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조기 중재의 기회 자체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것은 아까 위양의 문제점과 비교하면 훨씬 더 심각하고 치명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여기서 한 발짝만 더 가보면 그렇다면 이러한 오류를 줄이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법이 있을까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오류를 줄이기 위해서 검사 도구는 민감해야 하고 명확해야 합니다. 검사 도구의 민감도와 명확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각각의 오류 발생을 줄일 수 있다라는 관계로 생각하면 됩니다. 먼저 검사 도구의 민감도가 높아지면 오류 중에서 보다 심각한 오류인 위음의 오류가 감소하고 검사 도구의 명확도가 높아지면 위양의 오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민감도와 명확도가 무엇인지에 대해 잠깐 살펴보면 우선 민감도는 위음의 오류를 줄일 수 있다고 했죠. 위음은 특수교육이 필요한 아동을 특수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지 못했을 때 일어나는 오류인데 만약 이 검사 도구가 그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면 이러한 오류가 발생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민감도라는 것은 검사 대상 아동들 중에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동들을 선별해낼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명확도는 장애를 가지고 있지 않은 아동을 장애를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선별해낼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합니다. 약간 말장난 같지만 각각의 뜻을 알아두면 해당 오류와의 관계를 이해하기가 보다 수월할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진단평가입니다. 선별검사가 경제성과 효율성을 중시하는 간단한 검사라고 한다면 진단평가는 아주 엄격하고 개개인에게 있어서 필요한 검사를 디테일하고 다양한 측면에서 평가하는 것입니다. 진단평가는 실제로 그 대상자가 장애가 있는지 없는지, 즉 장애의 유무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만약 장애를 가지고 있다면 그 장애의 원인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장애와 연관지어서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등등에 대해서 디테일하고 엄격하게 검사를 실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 평가는 문항수가 많을 수밖에 없고 포괄적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검사자의 자격 또한 엄격하게 제한될 수밖에 없겠죠. 세 번째로 적부성 혹은 적격성인데요. 적부성, 적격성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적격성 여부를 평가하는 것이죠. 적격한가 그렇지 않은가를 본다는 것인데 이 아동이 특수교육 대상자로서 적격한가 그렇지 않은가를 본다는 거예요. 두 번째 단계인 진단에서의 결과와는 별개로 특수교육 대상자로서의 평가가 별도로 진행되는 거예요. 장애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표현을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 말은 진단을 거쳐온 아동이라 할지라도 이 아동이 특수교육 대상자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별도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근거한 적격성을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에요. 다음으로 프로그램 계획 및 배치인데요. 우리 아이들에게 프로그램을 계획한다라는 것은 바꿔서 말하면 개별화 교육 계획, 즉 IEP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 IEP를 계획하고 그 IEP를 가장 잘 교수할 수 있는 곳에 아동을 배치하는 절차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형성평가와 총괄평가가 있는데요. 먼저 형성평가라고 하는 것은 평가의 유형 중에 하나로 교수를 진행하는 중간중간에, 즉 교수를 모두 끝내놓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교수를 적용하는 중간에 계획에 맞추어서 이 아동의 진보가 일어나고 있나 그렇지 않나를 평가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형성이 되고 있나 그렇지 않나를 본다는 것이죠. 그에 반해 총괄평가는 교수가 다 끝나고 나서 말 그대로 총괄, 전체로서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즉 이러한 프로그램 과정이 모두 다 끝나고 나서 이 프로그램의 효과가 어떠했나부터 아동에게서 이러한 진보가 나타나서 이 아동에게 더 이상의 특수교육이라는 것이 필요한가 아니면 종료해야 하는가 이러한 부분들까지 모두 검토하고 결론을 내리는 것이 바로 총괄평가입니다. 그래서 보통 형성평가는 지금 현재 진전을 보이는가를 평가하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총괄평가는 과거를 기준으로 진전을 보였는가를 평가하는 것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특수교육 평가의 단계를 살펴보았는데요. 전체 흐름을 놓고 보면 특별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은 아니니 각 단계의 정의와 목적 정도를 알아두시는 것과 그 중에서 선별 단계에서는 체크해야 할 포인트가 몇 가지 더 있으니 그것을 중심으로 꼼꼼히 챙겨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 내기의 특학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